만나서 쭉 보니까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내공이 상당히 있고 경륜이 돋보이고 그래서 잘 우리 협조하면은 잘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신뢰가 쌓였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김종인 이런 분이 호롤단신 지금 날아온 거 아닙니까? 당내 세력이 있습니까? 측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비서실장도 뭐 과거의 인연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정착하는 시간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하게 되면 이제 곧 나는 그 문제 해결되리라고 보고 또 우리한테 그런 거 또 따질 시간도 없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김정일 쫓아낼 겁니까?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가야지. 나는 세상 일이라는 건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 독선이 있고 뭐 독불 장군이 있는 그런 평가가 있지만은 또 그분도 지금 80인데 마지막 남은 이상 마지막을 이제 나라 잘 되는 걸 만들어 놓겠다는 그 생각을 기본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했는데 진지한 대화를 하면 나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가서 또 수정을 요구하고 대화를 하면 나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또 노선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그냥 연다해서 다 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고민인데 네. 김종인 위원장 오시기 전주에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을 모시다고 했는데 너무 당신들 탈 이념 해가지고 중도로 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정치랑 이념 떠나서 할 수 있다. 이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이다. 우파의 이념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끝없는 토론과 고민이 결말이 안 나는 이야기인데 안 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탈 이념이라기보다 이거 중도가 있으면은 극자가 있잖아요. 중도가 있으면 현재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넓잖아요. 이래 안 돼 있거든. 넓은데 이 당의 이 넓은 안 그래도 넓은 이 스펙트럼이 극우에 붙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옮기자는 겁니다. 탈 이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극우 정치라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결판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와 가까운 정치인들 다 정리가 됐잖아요. 국민 선택이 끝났는데 거기에 연연해서 되나 이게. 그렇게 매주 집회를 열고 엄청난 조직력을 과시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쏟아냈던 그 각각의 지도자들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 원하지 않는 거 한다고 증명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미 다 결판 나고 역사의 한 장면 끝난 탄핵을 들고 나와가지고 탄핵이 잘못됐다 어쨌다. 절대 다수 국민들은 탄핵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 다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지. 그래서 탈이념이라는 것이 현재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좀 더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는 소리고. 이 중도표가 안 오면 선거에 못 이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거 때마다 이번에도 우리 총선의 득표율이 41.5%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8% 차이들. 41.5% 받았는데 의석은 뭐 확 줄어들어 버린 거지. 그런데 이 중도의 스윙 보트가 선거 때마다 이리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가 승패가 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도 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됩니까? 이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박근혜 2012년 대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총괄본부장
하시고 그때 내나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국민행복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때도 경제면접을 들고 나왔죠. 들고 나와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또 이렇게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갈등도 있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정경제 3법을 본인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찬성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데 많은 의원들은 걱정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어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정경제 3법과 이제 노동개혁 네. 이제 이걸 이제 그분이 들고 나왔는데 네. 우선 이제 이념 부분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그 역사의 흐름에 항상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세상의 모든 일을 갖다 하나로 딱 규정하기는 참 어렵죠. 이 다양한 세상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인기 없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로부터 표를 얻지 않으면 우리 선거에 지는 거요. 방법이 없잖아요. 선거는 현실인데. 그럼 지금 젊은 세대들의 이념은 뭐냐? 또 다른 방향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정사회입니다. 2008년도 월스트리트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그 월스트리트 증권맨들, 금융인들, 넥타이 부대들이 시위 나섰잖아요. 위에 디시전 메이커들이 잘못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왔는데 구조조정 해가지고 저 잘리는 거는 젊은 직원들이 잘린다 이거지. 이게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고민을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그 분노하고 있는 거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공정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라고 난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공정 경제 3법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과거에 우리 집안이 가업이 기업이고 나도 사업을 하다가 민자투쟁 들어갔다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걸 반대해야 될 입장이지. 그런데 한편 고민을 해보면은 정치 권력이 있고 경제 권력이 있어요. 근데 지나온 쭉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권력이 이 사회를 장악해 왔는데 결과로 볼 때는 경제 권력이 이 뒤에서 다 배후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 권력이 탄생하면은 경제 권력은 조용하게 보고 있다가 여기 최고 실세한테 돈질 해가지고 스포일 시켜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취하고 양극화 현상이 초래가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감옥 가고 여기도 감옥 가고 쭉 그거 연속이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기업 내 이야기 입으로 이야기하기 전무한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은 새로운 정치 권력이 탄생하면 다 보고 있다가 귀신처럼 거기에 누가 최고 실세를 찾아내가지고 거기를 돈질해가지고 그걸 삶아버려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최순실이가 박근혜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걸 찾아내가 그 돈질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거 제재해야지.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현재 이 법안의 내용은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런 취지는 나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인데 국제 경쟁력을 침해당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반 글로벌라이제이션 같은 그런 취지의 법은 그건 해서는 안 돼. 그거는 국회에서 걸러야지. 근데 걸르는 것이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공수처법을 들고 나오고 선거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는 선거에 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공수처법 내주고 선거법 찾아라. 나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뭐 둘 다 안 된다고 장애로 나갔잖아요. 결과는 두 마리 악마가 다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 장애 투쟁 능사가 아닙니다. 민주대 반민주의 구조 속에서는 막 목숨 걸고 장애 투쟁 해야지. 국민한테 호소를 해야지.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뻔하잖아. 국회 의석이 뻔한데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악마가 통과시키는 걸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지. 협상에 응해야 돼. 정치는 협상이고 협상은 현실이고 현실에서 자기 양보 없이는 협상이 되나 이게. 타결점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나보고 30시간 만에 뭐 자꾸 뭐를 뒤집는다. 그래가 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놨잖아. 그런데 그게 내가 이 주장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은 타협해야지 무슨 방법이 있어? 안 그러면 싸움인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싸워가지고 됩니까? 공정 경제. 그래서 요 독소 조항을 마사지 해가지고 해야지. 그다음 노동 개혁. 이거 노동 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지금 다 경제가 좋고 노동 개혁 실패한 나라는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슈레드가 독일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우파 정권에서 뭘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막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 좋던 서독의 경제가 막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어려울 때 슈레더가 집권한 5년 동안을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도저히 안 되겠다. 슈레더가 선언한 게 독일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아젠다 2010 하르츠 개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 노동개혁을 성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에 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독일이 지금 유럽의 강자가 지금 다시 부상을 했는데 네덜란드의 바센나르 협약이라든지 이런 노동개혁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전 세계 우리나라 민노총 같은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 미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부모보다 잘 사는 자식의 세대가 쭉 이어왔어요. 이미 꺾였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는 부모보다 못 사는 자식의 세대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경제가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걸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정 운영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제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 현재 반기업 친노동 정책 이걸 빨리 막아야 되겠다. 뭐 그래 그건 의무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나 지금 뭐 쉬어야 될 사람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경제 이거는 그러고 헌법 119조 2항이지. 네, 경제민주. 여기 근간이 있어요. 노태우 때 만든 거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부인합니까? 부정을 합니까? 그렇지만 여기 독소조항은 빼야지. 우리가 한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부부 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부부 몇이나 되나? 항상 티각티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도의 선으로 봐야지.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막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의사를
분출시키고 거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을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 사회고 조직이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걸 갖다 비판하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건 자기 주장을 하고 나중에 결론이 나면 이제 순응을 하고 자기를 주장을 접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 과정이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뭐 이것도 생각이 다르지. 뭐 삼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남 해야 되겠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 법사위 그 야당이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그걸 갖다 뺏기는데 나머지 받아버리면 결국은 굴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 주장이 서로 창청되는 거지. 뭐 누구 주장이 옳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수는 상임위원장 법사위 뺏기도 다 가져와야 된다 하는 다수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주장이 지금 먹혀가지고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선 법사위 자기들이 야당할 때 법사위 계속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법사위 가져가 버리면 그 나쁜 놈들 아니요? 그 놈들 욕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작은 문제로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 인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심 체제 소위 말하는 친박 체제가 쭉 해가지고 오래 망했잖아요. 근데 인사하는데 또 친박을 사람이 나서서 하는 것이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꾼 거지. 어? 황교안 체제가 왜 실패했습니까? 나 황교안 대표한테 그랬어요. 그때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때 만났어요. 황 대표 지지율 빠진다. 주의해라. 왜 그러냐 이게. 9시 뉴스 또 신문 이래 당연히 사진을 안 봐라. 황 대표 옆에 전부 친박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 그러면 탄핵 당한 세력 아니냐? 근데 그걸 같이 해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근데 뭐 내 말 안 듣더라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유일호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지. 이제 그럼 유일호 의원은 뭐 저 친박 색채가 강한 사람도 아니지. 근데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 초선했잖아요. 초선 하다가 또 장관으로 가가지고 반 이상 또 후가 있었고, 뭐 지금 뭐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뭐가 안 맞았던 거지. 미스캐스팅이지. 그걸 한 사람 김선동이니까 김선동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럼 이제 그것도 잘못된 것이, 그럼 그 사전에 그게 보도가 되고 기사가 나가고 또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건 안 된다고 막았어야지. 그 전초전이 결국은 이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저는 그게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래 보는데. 다들 그래 보고. 근데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그건 또 국민 경선으로 이겁니다. 모두가 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저 보궐선거가 중요하다. 거기 이겨야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선출도 다 울타리 없애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자유경선에서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산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서울시장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이 정권이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극적인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극적인 방식을 택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변화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방식 가지고, 그러면 당원 투표를 하자는 것은 기득권 세력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우리 당을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기득권 세력 망하게 한 기득권 세력이 다시 또 힘을 가시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거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도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모르겠는데 뭐 누구 쪽 누구는 안 된다 뭐 어쩐다 가이드라인 재단 이거 할 수는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안철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하고 나 그거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다 오너라. 누가 이길 거냐. 그렇게 난 가야 된다. 이게 100% 국민 경선, 시민 경선을 말씀하시면 그래야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울타리가 없어야 들어오지. 그러니까 예. 근데 내가 바깥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내가 누구 저 판에 가가지고 불쏘시개 하란 말이냐 하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이제 그 방법은 또 이제 그러면 그동안 당비 내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당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거지. 기득권을 활용하려 하는 장을 통하지 않은 이와 연관된 당원들에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내가 볼 때는 그 국민 경선 가야 된다 하는 수가 다수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지. 그런데 이걸 활용하겠다는 사람은 당원들 반발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이제 거기에 넘어가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당원들이 자기 가까운 사람 시키려고 떨어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일단 이기고 가야 되는 거지. 이번에 당원들은 호소해야 돼. 네. 이번에 한해서는 당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당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당이 어렵게 됐고 당신은 일방적인 헌신만 강요하고 하고 당비도 많이 내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소합니다. 나는 승인해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왔을 때. 깊이 있게는 안 나눴지만 대강의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민하신 분들은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다 동의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하려는 사람은 그 동의 안 해. 왜냐면 이걸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수와 심판은 분리돼야 된다는 게 맞네. 예. 그 가운데서 대표님은 부산시장 뭐 이야기도 하마평도 또 오르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부산시장은 한테는 좀 당이 신경을 좀 덜 쓰고 서울시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든든한 분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두 개 다 이겨야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방금 김 대표 말씀한 대로 부산시장을 잊어버리게 던져놓고 모든 당력을 서울시장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된다는 거 알고 또 뭐 내가 못 살 정도로 나한테 찾아와요 권유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민주투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지금 현재 뭐 제일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뭐 육선 의원의 여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지금 마지막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권입니다. 정권을 건전한 우파 세력이 잡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더 중요합니까? 부산시장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진하겠다는 생각이지. 뭐 나보고 부산시장 나와달라 참 나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정중히 사양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도 지금 국민의힘이 그 뚫어야 될 그 과제 몇 개 중에서 이 젊은 층의 어떤 이 비호감도의 극복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그 승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그 방도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젊은 세대들은 공정이라는 이 새로운 이념 그게 그 돼 있다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공정사회로 가는데 이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 할 수 있다,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게 전부 여기에 바탕을 두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네. 우선 게임의 룰부터 공정하게 가자. 기득권의 힘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편끼리 모이 우리끼리만의 잔치에서 이기봐야 뭐하냐.
그다음에 공정경제 나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거 공정경제 3법 이거 다 기업인들 반대하는데 여기 내 반대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생각에 바꿔야 돼. 이게 난 탈각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새가 알을 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쇼크 없으면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는 막 지금 엄청난 하여튼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 위에는 없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문재인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문재인 지지율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 고민해야지. 왜 저래 됐는가? 왜 저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세력들의 우리가 지지율이 낮다. 이거 고민 안 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봐야지. 대표님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지금 현직 103명이잖아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대표님이 이렇게 이런 방향과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함께 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지금 현역 의원들은 일체 접촉 안 해봤어요. 아, 안 해봤고 내가 뭐 한 반 정도는 나 모르는 사람들일 거요. 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내가 할 일은 우선 뭐 두 분 다 겪어봐서 알지만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단한 존재들이고 또 생각이 복잡한 다면성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내가 혼자서 해가지고는 도저히 뚫고 나올 수가 없지. 그 이런 사람들 이제 60만 명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과 김무성 이 사람 지금 사심이 없을 리가 있나 의심의 눈치로 보다 하는 거 보니까 사심이 없구나 이런 과정까지 오는 시간이 걸렸어요. 상당히 노력도 했고 그리고 강석호 내가 대표를 강석호 의원을 모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한다고 찐박들이 들어오나. 그 강석구 대표가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어.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내 생각을 이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조직은 강석구 지금 공동대표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제 또 다른 세력들 또 우리가 또 하려면 붙이려면 또 다른 대표를 하나 더 모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운영도 운영위원회 제도를 해가지고 운영들이 합니다. 그게 소위 말 친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역할이 이거는 전직 외국신문을 그래도 버리지 않는 전직 의원들 모임으로 가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셋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또 연결이 있을게. 또 지식인 사회, 뭐 교수 사회 이렇게 이제 다 이걸 키워야지. 이건 당에서 하기 참 어렵지, 그지? 한 발 뒤에서 해야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지. 근데 나 그런 거 할 일이 많아요. 그 지금 시민사회 단체하고는 부단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를 내가 다 모셔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했거든.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 처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놓았던 그 인연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게 지금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 마포에 있는 사무실에 그런 분들 사무실 회의 장소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청년들 모임도 또 모임 많이 있거든요. 그거 이거 와서 하려니까. 그리고 이제 세미나 자기들 와서 하겠다 나보고 이제 그 스피치 해달라고 하면 가서 이제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